168번입니다. 세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인데 이제 대충 보이죠? 27은 3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81은 3의 4제곱이죠. 모두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첫 번째 친구는 정리하면 3의 5분의 3제곱이고 두 번째 친구는 3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3의 3분의 4제곱입니다. 밑이 1보다 큰 수죠. 밑이 1보다 큰 수의 대소 비교를 한다면 지수가 클수록 큰 수, 전체와 지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한다. 이유도 설명드렸었죠? 자리 변경됐어요. 확인하고 앉으세요. 문 밖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은 어떤 접근을 하는 거냐면 원래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5분의 3, 4분의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5분의 3은 뭐 여기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는 1보다 큰 수니까 여기 있겠죠. 그럼 3의 4분의 1제곱이 여기 있고요. 3의 5분의 3제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3분의 4제곱이 이렇게 있는 구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와 지수의 대소 비교 방향이 일치했는데 그 이유는 밑이 1보다 큰 거듭제곱 형태, 지수함수 형태에서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론도 아셔야 되고요. 해석하는 이유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172번입니다. 자, x의 범위가 2와 5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이 최소값의 27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눕니다. 밑이 0과 1 사이인 케이스랑 밑이 1보다 큰 케이스로 나누는 거죠. 자리 변경됐습니다. 확인하고 앉으세요.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가 기본이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기본입니다. y는 a의 x제곱이요. y는 a의 x제곱이 이건데 우리는 지금 x-1이니까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한 칸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어버린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된다는 거죠. 됐죠? 본인 자리 있어요. 본인 자리 이름 써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전부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2와 5 사이의 값만 가져가는 거죠. 그럼 2를 가져갔을 때가 최대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5를 가져갔을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긴 a의 1제곱이 될 거고요. 5를 집어넣으면 a의 4제곱이 됩니다. 최대 값이 최소의 27배, 최대 값이 최소의 27배가 된다고요. 됐죠? 그럼 이거 넘기면 a 세제곱 될 거고요. 약분하면. 이거 넘기면 27분의 1이 될 겁니다. a 세제곱이 27분의 1이라고요. 27은 누구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a는 이때 3분의 1. 전제 조건 뭐였어요? 0과 1 사이여야 된다고 그랬죠? 맞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역시 2부터 5까지 가져오면 2를 집어넣었을 때는 a 똑같이 나오고요. 5를 집어넣었을 땐 a 4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엔 최대값이 최소값의 27배가 된다고요. 3이죠. 이번엔 a 세제곱이 27이네요. 그럼 a는 얼마인 거예요? 3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곱은 1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76번입니다. a가 밑인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라고 했는데 전체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a의 값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기가 어렵죠. 왜요? 지수가 몇 차니까? 2차. 그럼 이거 우리 그래프를 다이렉트로 그릴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t로 치환해서 y는 a의 t제곱에 관련된 친구로 문제를 풀어야 됐습니다. 근데 밑 a가 0과 1 사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가로축 t고 세로축 y죠. 그럼 감소함수로 그려지겠네요. 밑이 0과 1 사이니까. 채훈이 왔습니다. 찍고 오세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근데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에 대한 변경이 있으셔야 되고요.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x의 범위 특별히 없습니다.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이 친구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2차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네. 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가로축 x고요. 세로축 t예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3이죠. 3, 땡땡땡이고요. 그럼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생기겠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죠. 이렇게 생긴 친구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가 가질 수 있는, 세로축 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꼭지점의 t좌표보다 아래에 있다. 이걸 가져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3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거 9죠? 2네요. 3,2네요. 3,2니까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t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t죠? 이 t가 똑같은 t니까 t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만 가져와서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어떤 순간? 이 순간이 최소값이 되겠죠. 뭐요? a의 제곱이 최소값 25분의 1이 됩니다. a는 얼마예요? 5분의 1이겠네요.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t가 얼마일 때였어요? 2일 때죠? 근데 t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였어요. t를 2가 되게 해주는 x값은 3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x가 3일 때 전체 최소값 25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 꼭 같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문제들에서 물어봐요. 다음은 179번입니다. 자, 정의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친구가 있는데 이번엔 9의 x제곱, 3의 x제곱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 9의 x제곱, 3의 x제곱을 하나의 형태로 치환하기 위해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쵸? 그럼 역시 치환했으니까 범위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프 해석으로 해줍니다. 자, 3의 x제곱은 t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져오래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x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에 해당하는 t의 범위는 3분의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문제에서 등호 있네요. 여기 등호 들어왔으니까. 됐죠? 이렇게 t의 범위를 설정해준 상태에서 이번에 치환한 애를 다시 저쪽에 집어넣는다면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3분의 1부터 3까지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최대 최소 있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진짜 위로 볼록이에요? 네. 위로 볼록입니다. 꼭지점의 t좌표는 얼마입니까? 1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띄었겠네요. 가로축 t, 세로축 y인 친구입니다.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오냐면 여기 1 있으면 여기쯤 3분의 1에서부터 여기쯤 있는 3까지. 그래서 이만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가져오니까 3분의 1 들어가고요. 3도 들어가죠. 이 그래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근데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최대값 얼마예요? 요 순간이네요. t가 얼마일 때? 1일 때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3이고 t가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겠죠? t가 얼마일 때? 3일 때고요. 최소값 3 집어넣으면 마9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너무 비례가 많네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x가 얼마냐를 물어봤지 t가 얼마냐를 물어보지 않았죠. 자, 그러면 t가 1일 때, 이 t예요. 이 t입니다. t가 1일 때는 여기죠. t가 1이려면 x가 얼마여야 돼요? 0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t가 3일 때죠? t가 3일 때 여기 있네요. t가 3이 되기 위해서 x값은 1이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운데를 빼고요.
x가 0일 때 최대값 3,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치환하고 뭐는 똑같다고 했나요? 합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해서 뭘 했다 이야기나 치환을 해서 뭘 했다 이야기나 사실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왠지 모르게 혼자만 수업하는 기분입니다. 집중들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어제 그런 이야기 드렸죠? 써머리 잘 쓰는 사람 뭐 하나 주겠다고. 네. 우리 오전반하고 선생님 오후반도 있어요. 오후반에 오늘 신규 원생 오셔서 8명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반하고 오후반 합쳐서 하나, 그리고 잘한 사람이 혹시 여럿 있으면 2개나 3개 정도 드릴 건데 뭐냐면요. 잠시만요. 가져와서 풀겠습니다. 몇 번까지 했나요? 179번까지 했고 182번입니다. 자, 182번.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a와 b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치환할 겁니다. 누구를 치환할 거예요?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다이렉트로 갈게요. 이거 이제 요 정도 그래프는 안 그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x의 범위 없죠? 뭐든 실수입니다.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0보다 크다가 되죠. 됐죠? 양수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요. 혹은 그래프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t가 0보다 큽니다. 그럼 주어진 친구는 t 더하기. 자, 이 친구를 정리해보면 5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죠. 그럼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 친구의 역수네요. 그래서 t분의가 되고요. 5의 제곱은 25입니다. 근데 우리 t의 범위 뭐라고요? 0보다 크다가 붙어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대소 비교는 기본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여러분? t 더하기 t분의 25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리고 지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친구들이 덧셈, 뺄셈 혹은 곱셈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엔 그려야 돼요. 이과생들은 나중에 초월함수라고 해서 그런 형태의 그림들을 그릴 겁니다. 문과생들은 안 그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못 그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못 그리니까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뭐예요? 산술기하를 쓰는 거죠. 산술기하를 써서요.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이고 산술기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변수 2개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변수 2개 여기 t 0보다 크네요. t분의 25 0보다 크네요. 됐죠? 그래서 t 더하기 t분의 25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하고 2의 곱 25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10이 되네요.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친구들은 최소값은 얼마? 10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이 10이 됐다는 건 등호가 성립했다는 뜻이고요. 산술기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변수 2개가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변수 2개 누구랑 누구예요? 이 친구는 t랑 t분의 25가 같을 때만 전체 최소값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t제곱이 얼마? 25니까 원래 t는 5랑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는 될 수 없죠. 0보다 크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가 5일 때인데 t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얼마냐지 t가 얼마 아닙니다. t가 5의 x제곱이었으니까요. 사실은 x가 1일 때 최소값 10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11이 되는 거죠. 현우 씨? 현우 씨 뭐 괴로운 일 있습니까? 맞아요. 피곤하죠, 여러분? 카메라 보면서 힘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힘이 안 나겠네요. 187번입니다. 187번 x의 범위 마이너스 4부터 3에서 함수의 최소값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린 지수의 1차 형태인 친구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저기 지금 1차 형태인가요? 아니죠. 그럼 사실 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1차가 아니고 절대값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외운 내용 중에 이거 하나가 있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어떻게 했죠? y축 오른쪽 부분을 남긴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죠. 여기 얼마? 1입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의 x에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y축 오른쪽 부분을 살리시고요. 그럼 이건 원래랑 똑같으니까 y는 2의 x제곱이겠죠,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 친구는 y축 대칭했으니까 x의 보호가 바뀌어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됐죠? 요게 누구? 이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4부터 3이죠? 마이너스 4 여기 있을 거고요. 3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3까지를 넣었는데 문제에서 이 그림을 대칭했으니까 당연히 좌우가 대칭인 구조입니다. 그죠? 대칭 이동한 그래프니까요. 그럼 3을 넣었을 때 값보다 마사를 넣었을 때 값이 당연히 더 높게 있겠죠. 그쵸?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값의 합은 물어봤으니까 최소는 이 순간이네요. x가 0일 때 최소값 1이 나오고요.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4일 때고요. 여기다 마사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마니까 플러스 돼서 2의 4제곱. 최대값은 2의 4제곱인 16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 계속 나와요. 됐고요. 208번입니다. 필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답만 적지 말고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숙제를 안 해왔네요, 많이. 아니에요. 숙제를 해야 됩니다. 20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의 대소 비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이 모두 5분의 1로 고정되어 있네요. 자, 밑이 5분의 1로 고정되어 있으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진수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됩니다. 왜요? y는 5분의 1 로그 x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감소함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진수가 클수록 더 작은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수가 어떤 수, 작은 수를 찾으면 그게 제일 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2가 있죠? 이걸 여기에 제곱으로 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있죠? 그걸 여기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올려줄 거고요. 마이너스 5 있네요. 그걸 2에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진수만 놓고 본다면 진수는 6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있네요. 정리해볼까요? 36분의 1이고요. 3이고요. 2의 5제곱, 32분의 1이네요. 자,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수는 누굽니까? A, B, C 중에 제일 작은 수 누구예요? A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1등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수는 누구예요? 얘죠? 그리고 3등이죠. 제일 작은 수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가 제일 두 번째고 B가 제일 작겠네요. 그렇죠?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진수와 전체의 대소 비교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감소함수니까요. 왜인지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216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A부터 69까지인 함수가 있는데 fx는 4로그 x-5 플러스 b래요. 진수가 x에 대한 1차네요. 그림 그려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 친구는 원래 그래프가 뭐예요? y는 4로그 x 그래프인데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면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대칭 이동하면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평행 이동으로는 안 바뀝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요, 증가함수죠.
그럼 평행이동한다고 해도 증가함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증가함수 형태니까요. 뭐를 넣었을 때? 작은 값을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69까지라고 그랬죠? 큰 값을 넣었을 때가 제일 큰 값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A랑 B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가 없어서 그래프의 위치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냥 대충의 모양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A가 최소인데 최소는 문제 1이라고 나왔고요. F69가 최대인데 69 너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라고 나왔네요. 됐죠? 나머지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69부터 집어넣어보죠. 69 집어넣으면 4로그 69에서 5 빼면 64네요. 더하기 B. 이거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고요. 2의 몇 제곱? 6제곱. 6제곱이래요. 그러면 요 2는 분모로 뽑히고요. 요 6은 분자로 뽑히죠. 3이네요. 2로그 2니까 1이고요. 그러면 3 더하기 B인데 얼마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A를 집어넣었죠. A를 집어넣으면 4로그 A-5 하고 더하기 B인데 B가 아까 마이너스 5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넘기면 6이죠. 6은 4로그 A-5입니다. 그럼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그대로 미치고요. 올라와 있던 친구는 내리고요. 내려와 있던 친구는 올립니다. 4의 6제곱이 되겠죠. 뭐가 이상한데? 맞나요? A가 그럼 너무 크지 않나요? 선생님 뭐 잘못했나요? 마이너스 2. 아이고, 최대 최소가 바뀌었네. 미안합니다. 1이 최대일 수 없죠. 1이 최소일 수가 없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죠. 미안해요. 이게 1이죠. 미안합니다. 미쳤나봐요. 그러면 3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아니네요. B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6이 아니고 얼마? 0이네요. 그러면 4의 0제곱이 A-5가 돼서 4의 0제곱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A는 6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가 답이 됩니다. 다음 223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49분의 1부터 49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밑이 7인 친구가 있는데 여기 7로그 49분의 x, 7로그 7x 되어 있고요. 진수의 나눗셈하고요. 진수의 곱셈, 여기가 아니죠.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7로그 x 빼기 7로그 49가 될 거고요. 여기에 곱하기 7로그 7 더하기 곱하기니까 더하기죠. 7로그 x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얼마? 2죠. 이건 얼마? 1이고요. 그럼 7로그 x, 7로그 x가 나왔으니까요. 7로그 x를 잠시만 t라고 치환하면 가로축 x, 세로축 t고요. 증가함수죠. 근데 우린 그 그래프에 49분의 1부터 49까지 가져온다고요. 49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요. 49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t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변형이 되면서 주어진 저 식이 이렇게 되죠. t 마이너스 2와 t 플러스 1로 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최대 최소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y의 최대 최소 이야기할 거고요. 맞죠? 가로축 t고요. 세로축 y입니다. 세로축 y고요. 이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이거에 의해서 2를 지나는 친구고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네요.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마이너스 2와 1의 가운데면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입니다. 땡땡땡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오냐?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2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대칭성에 의한다면 이 친구가 한참 위에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은 여기죠. t가 얼마? 2분의 1일 때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때 x값이 얼마인지 구할 필요 없고, 자, t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사,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될 거고요. 2분의 1도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2분의 3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됐죠? 문제에서 x값은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치환해서 정리하는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워크북 마지막 문제 230번입니다. 231번까지가 숙제였죠? 자, t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최소값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는 밑이 x예요. 뒤에 있는 친구는 밑이 없네요. 밑이 없어요. 뭐예요? 10이 생략된 겁니다. 10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 한 친구는 밑이 10이고 한 친구는 밑이 x인 거예요. 그러면 통일을 좀 시켜줄게요. 밑을 10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밑이 10이니까 됐고요. 이것만 밑변환 공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로그 x 분의 로그 그 다음에 10의 4제곱 됩니다. 로그 10의 4제곱 상형 로그죠. 밑이 10인 2, 4 떨어지면 4 곱하기 로그 10. 로그 10은 얼마? 1이죠. 그럼 얘는 얼마? 4. 그 다음에 로그 x 있죠? 치환합시다.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되고요. 가로축 x, 세로축 t인 로그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밑이 1보다 크니까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x값 1입니다. 근데 우린 다 가져오는 거 아니죠? 이 그래프를 그려서 x가 1보다 클 때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져오니까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럼 치환한 이야기로 다시 정리하면 y는 t분의 4. 앞에 있는 친구는 t분의 4였죠. 뒤에 있는 친구는 9t인데 t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무엇을 구하라고요? 최소값이요. 뭐 써야 돼요? 아니요. 무슨 방법을 써서 구해야 되냐고요. 아까 했어요. 역수. 그래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프 그릴 수 없는데 양수가 2개 나와 있고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우 뭐 써야 된다고 그랬죠? 산술기야. 산술기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 최소 물어보죠? 높은 확률로 산술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과생들은 이거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죠? 이거 그래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면 나중에요. 나중에 그래프 그리시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생길 겁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선생님도 오랜만에 해서 까먹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t가 0보다 크다니까 얘가 없죠. 그럼 나중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이 부분을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찾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찾고 싶은지 막 찾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럼 이과 가시면 됩니다. 저걸 왜 찾아라고 하시면 문과 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산술기하를 쓰니까요. t분의 4 더하기 9t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입니다. 그러면 t가 약분되면서 36이 되겠죠. 그러면 요건 얼마? 12가 됩니다. 최소값은 얼마? 12.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까 전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변수 2개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9분의 4가 t제곱이니까 t는 얼마? 뿔마 3분의 2인데 양수만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3분의 2. 그래서 t가 3분의 2일 때 전체 최소값을 가지는데 t가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였죠. 로그 x예요. 그럼 실제로는 x는 10의 3분의
2제곱. 기호로 표현하면 10의 제곱의 세제곱근 쉬운 이 친구. x가 이거일 때 전체 최소값 1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입니다. 알겠죠? 산술기하는 그래프를 못 그릴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을 때 보통 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힌트는 어디냐? 양수라는 내용이죠. 산술기하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응? 자기 외고. 너는 혹시 다른 학원 다닙니까? 선생님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수업을 전혀 듣지 않는 건 서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본인 자리에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 얘기 너였나? 누가 그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바꾼 자리에 불만이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또 이야기하면 그 다음 주에 바꿔줄게요 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부담스러워요? 괜찮습니다. 현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 앉을 겁니다. 현우 뒤로 가고 싶어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뒤에 앉았잖아요. 다음 주엔 가운데에 넣어드릴게요. 자, 정석 연습 문제 4-11번입니다. 여기 있네요. 4-11번. 아,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나 혹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는 개어려운 문제들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이렇게 스텝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물론 1번하고 2번이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1번은 1번대로 끝나고 2번은 2번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 있죠? 보통 기억에서 구한 조건을 가지고 니은까지 구하고요. 기억, 니은에서 구한 조건을 가지고 디귿까지 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fx 더하기 f1-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구하는 건 이따가 구할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fx랑 f1-x 이 친구들은 여기랑 여기에 합이 늘 1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 기억나요 혹시?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준 적 있었는데 정규 수업에서 이야기해 준 적 있었거든요. 이렇게 x의 부호가 다른데 이 문제에선 상관없는데 떠올렸으면 좋겠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같다라고 나옵니다. 미지수 x의 부호가 반대인데 둘이 같다라고 나오면 사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 둘을 더한 친구의 절반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의 등호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럼 사실 fx 그래프는 어디를 중심으로? x는 2분의 1, 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 친구는 더하면 x값에 관계없이 1이라고요. 그럼 요 이야기까지 같이 한다면 어디 2분의 1을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친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1, 얘랑 얘를 더하면 1,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x값들이요.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보시고 옆에를 볼게요. 이게 아마 처음 보면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여기 봐요. 안에 있는 것만,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볼게요. 101분의 1, 101분의 2, 101분의 3 쭉 가서 101분의 101까지 있어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지금 100개나 있는 거죠. 근데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101분의 1하고
101분의 100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101. 예? 101분의 1하고 101분의 100을 더하면 얼마예요? 네, 1이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1이에요. 그럼 이거 바로 직전에 있을 건 F101분의 99겠죠.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죠? 1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늘어난다는 건 왼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더해서 1인 친구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50개 있는 거죠. 근데 더해서 1인 친구에 대한 내용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만 있다면 개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1번에 대한 설명이 없이 2번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 가장 먼저 뭐 해요? 1번 내용 없이 2번 이것만 있으면 101분의 1을 넣어보죠. 101분의 1 넣어보고 101분의 2 넣어보고 101분의 3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해서는 풀리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번이 2번을 풀기 위한 힌트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번부터 해보죠. fx는 문제 나와 있어요. 4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4의 x제곱이고요. f1-x는 x 자리에 1-x 넣으면 되니까요. 4의 1-x제곱 플러스 2분의 4의 1-x제곱입니다. 보기 좋게 조금만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4가 분자고요. 분모는 4의 x제곱. 이런 친구고요. 더하기 2. 그 다음에 이 친구도 4의 x제곱분의 4. 이렇게 됩니다. 통분해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인 4의 x제곱을 곱해버립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이건 4만 남고요. 더하기 2 곱하기 4의 x제곱. 됐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뭐? 4만 남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공통인 인수 2가 있네요. 2 더하기 4의 x제곱 이고요. 분자는 4죠. 약분되네요. 2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1-x는 4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선 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 통분이 되어 있네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5분만 집중합시다. 자, 그럼 4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4의 x제곱 더하기 2가 돼서 얼마예요? 무조건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친구의 합이 1이라면 얘의 결과는 무조건 1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요. 그럼 아까 했죠? 몇 개 나온다고요? 합이 1인 게 50개 나오죠. 그러면 구해보지 않아도 50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일이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뭔가 규칙성이나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특징을 위해 이걸 알려준 겁니다. 이런 건 잘 만든 문제인 거예요. 네. 알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나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구조에서 관련이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만드는데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까지 다 넣어서 1번을 풀어야 2번이 풀리는 문제를 냅니다. 알겠죠? 네. 대답을 잘하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다시 18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치 같은 로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x, y가 2의 10제곱이 됩니다. 됐죠?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다시 정리까지 한 거예요. 근데 4x, x 더하기 4y
오늘 진도 나갈 거고요. 오늘 진도는 정석 5단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입니다.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이고요. 우리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문제는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앞에 배웠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내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모르는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 공수 1이나 공수 2를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공수 1에서 정말 많이 건너뛰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근해 분리 기억나나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어디 사이에 있다. 뭐 1과 2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한다. 혹은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또 다른 근은 2와 3 사이에 존재한다.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부등식 문제까지 전부 다 사실은 공수 1에 있던 혹은 공수 2에 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의 가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치환해서 범위가 변경된다든지 혹은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적인 베이스를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쪽 파트는 그렇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은 그럴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래프 겁나 그리다가요. 마지막 되면 삼각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이거 파트 나옵니다. 그럼 그때도 역시 치환해서 정리하고 뭐만 하고 삼각함수의 특수한 성질들 몇 개를 이용할 뿐이지 기본은 공수 1,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파트는 이론적으로 쓸 게 별로 없어요.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도 이론을 안 쓰면 아쉽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수, 로그, 부등식이, 방정식이죠. 방정식이고요. 지수, 로그, 방정식은 일반적인 이야기들로 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치환으로 이야기를 하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로 놓고 보면 다항 형태의 식이 있고 지수 형태의 식이 있고 로그 형태의 식이 있으면 사실 이게 제일 형태가 쉽죠. 이게 제일 쉽죠. 우린 지금까지 다항식에 되게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수 형태나 로그 형태에 있던 애들을 치환해서 다항식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다항식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에는 사실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밑이 얼마여야 된다, 지수가 얼마여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로그는 진수 조건하고 밑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그 다음에 얘가 사실은 형태 자체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본인의 취향이 반영 왜 저렇게 쳐다봅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로 이야기를 하고 범위 변경하는 방법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네. 그래프를 못 그리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좀 특이한 형태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x의 로그 x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 부분에 로그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로그 법칙 5번째에서 얘랑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5번째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건 바꿔봐야 원래랑 똑같죠? 그죠? 똑같은 x 있고 여기도 x 있으니까요. 그럼 이럴 때는 양변에 위치 얼마짜리를 해주냐면 요거 있죠, 여기. 문제에서는 생략했으니까 10인데 문제에 따라서 여기 위치 2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 친구, 위치 이거인 로그를 씌운다. 씌운다. 이야기.
이게 조금 특별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이야기 있습니다. 자, 뭐냐면 다항, 지수, 로그 이렇게 섞여있는 다항, 지수, 로그가 섞인 방정식은 사실 기본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푸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냐면 대입밖에 없어요. 그냥 수를 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1넣으니까 될 것 같아, 0넣으니까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입해서 푸는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다항도 있고 식에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고 이런 거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있는 방정식은 한 개로 통일합니다. 한 개의 형태로 통일합니다. 다항이면 다항, 지수면 지수, 로그면 로그로 하나로 통일해서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이론적인 베이스는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문제. 필기를 해야죠. 필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정석 문제를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순서. 자, 기본 문제 볼게요. 정석 페이지는 60페이지네요. 자, 기본 문제 5-1입니다. 기본 문제 5-1이고요. 첫 번째, 3의 x제곱 곱하기 2의 2-x제곱은 6의 x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정리를 좀 하면 3의 x제곱 곱하기 4 곱하기 2의 x제곱분의 1이 6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4는 6의 x제곱에 2의 x제곱을 곱하고 3의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근데 6의 x제곱은 사실 6을 소인수분해한다면 2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의 x제곱이 약분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x제곱, 2의 x제곱이니까 사실 x가 같다고 봐도 되죠. 물론 위치 같으니까 지수 덧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럼 2 곱하기니까 4의 x제곱입니다. 그게 4네요. x 얼마? 그렇죠? 네. 무슨 형태로 풀었어요? 지수 형태로 풀었어요. 지수 형태로 그냥 정리를 해서 푼 겁니다. 밑에 있는 3번도 볼까요? 밑에 있는 3번 보시면 x의 루트 x제곱이래요. 이런 건 처음 보죠? 근데 어쨌든 그냥 그렇대요. 그게 x의 루트를 씌운 친구의 x제곱이래요. 그럼 요것도 좀 정리를 하면 x의 2분의 1제곱이죠? 그거의 x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는 x의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x의 루트 x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위치 같네요. 그렇죠? 둘이 같으려면 지수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왜 2분의 1에 바로 쳤을까요? 이거 루트네요. 그리고 x가 문제고 양수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양변에 제곱해서 x는 4분의 1 x제곱이고 정리하면 x제곱 빼기 4x는 0이니까 x는 0 또는 4 되면 됩니다. 근데 0은 안 되겠죠? 4예요. 됐죠? 됐죠? 근데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밑이 같은 경우에 지수가 같으면 당연히 같거든요. 근데 밑이 특정 값인 경우에 지수가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의 거듭제곱은 얼마죠? 1의 거듭제곱은 예. 얼마예요? 무조건 1이죠. 1의 5제곱이나 1의 6제곱이나 모두 1이죠?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무조건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x가 1이라면 1의 루트 1제곱분의 1의 2분의 1제곱 루트 1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도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를 풀 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됐죠? 자세가 너무 편안한 거 아닙니까? 집중하고 있어요. 똑바로 앉으세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방금 전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썼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2는 0. 아까 최대 최소에 썼던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까는 그래프 그려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했었는데 그걸 방정식으로 바꾼 것 뿐이죠. 이거 보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2의 x제곱을 누구로? t로 치환하면 됩니다. x의 범위 특별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모든 실수예요. 그러면 x는 모든 실수입니다. t의 범위는 뭐가 되죠? 주소. t의 범위 뭐가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 그래프의 t의 범위는 그렇죠. 0보다 크다가 되죠. 0보다 크다가 되죠.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일어나세요. 그만 자. 자, 그럼 주어진에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가 0이라고요. 인수분해 되네요. t 마이너스 8하고 t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t는 얼마? 8 또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될 수 없죠. 이것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의 x제곱 했는데 음수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조건. 뭐예요? 그러면 이것만 되겠죠. 8 답 아니에요. x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니까 8은 2의 세제곱이라 x는 3이 됩니다. 치환해서 정리하는 거고 범위 변경되는 거 확인하시라고. 앞에 다 했었던 내용입니다. 방정식이 아니고 함수 형태로 정리된 것 뿐이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네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2 더하기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 혹시 무슨 관계인지 알겠나요? 그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볼까요? 이거 유리화 해볼래요? 이거 유리화 해볼게요. 2 플러스 루트 3. 얘는 유리화에서 분모 분자 2 플러스 루트 3하면 합차 공식 되면서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럼 같은 거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을 이쪽에 곱할게요. 그럼 1은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둘 곱해서 1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역수랍니다. 그러면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분의 1입니다. 됐죠? 이런 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 모르면 틀리겠죠. 됐습니다. 자, 5-3번입니다. 물매 답하시오. 지수방정식의 두 분의 합. 여기서 근이라는 건 치환한 t가 아니고 x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x의 두 분을 구하는 거예요. t의 두 분의 합이 아니고요. 자, 치환을 하긴 할 겁니다. 누구를 치환할까요? 채훈이 물어볼 거야 이제. 채훈이 누구를 치환하면 좋겠어요? 1번 문제에서. A의 x제곱을 치환할 겁니다.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요. 문제 A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1보다 큰 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식 정리해보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네요. 아니다. a제곱이 2a제곱 t가 되겠죠?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럼 t에 대한 근 두 개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t에 대한 근 두 개니까 t의 근을 t 알파랑 t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T알파 더하기 T베타는 얼마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얼마야? 네. 소리 지를게요. 자, 얼마야? 2A 제곱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이죠. 1. 마이너스 1 아니에요. 1입니다. 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시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근은 누구의 근을 말하는 거예요? x의 두 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t의 두 근이잖아요. t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돌려야 돼요. 자, 그러면 t알파, t에 대한 t알파라는 건 사실 이 관계에서 x에 알파를 넣은 식으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t알파는 누구냐면요, a의 알파 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채훈! 맞아! 목이 맛이 갔어요. t베타는 a의 베타 제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근의 합이라는 것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t알파 더하기 t베타가 아니고. 그럼 돌리겠습니다. t알파를 뭐라고 돌릴 거냐면 a의 알파 제곱, t베타를 뭐라고 돌릴 거냐면 a의 베타 제곱 해서 그게 2a 제곱이라고 나온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 했는데 1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미치 같은 지수의 곱셈이니까 이 두 친구의 덧셈이라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생겼네요. a의 몇 제곱해야 1인가요? 0이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값의 공급식 0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에서의 두근은 t가 아니고 x의 두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조금 다르게 쓰이는 거죠. 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이고. 됐죠? 자, 오직 하나의 근을 갖는데요. 지수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물어보죠. 치환할 거죠? 치환할 거죠? 치환하면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여기도 4의 x제곱을 치환할 겁니다. 4의 x제곱을 치환하고 나면 4의 x제곱을 치환하고 나면 t는 0보다 큽니다. 그럼 문제는 4의 a제곱 곱하기 t. 아니요, 미쳤어. 4가 아니죠. 2의 x제곱을 치환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2a 플러스 2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t에 대한 몇 차인가요? t에 대한 몇 차요? 2차죠. x의 근이 하나라고요. 오직 하나의 실근이냐 x가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그 한 개의 실근에 해당하는 한 개의 실근에 해당하는 t값도 한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서 t의 값이 한 개다, t의 근이 한 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t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하나는 양근 나오고 하나는 음근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값이잖아요. 왜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게 해준 x값은 없잖아요. 그럼 사실 x가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t는 무엇? 양근을 한 개 갖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이렇게 변형돼요. 양근을 한 개 갖는다는 이야기 또 다른 근이 뭐라는 이야기겠어요? 음근도 되고 0도 되고 뭐도 돼요? 양근이 중근 형태로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개수들의 형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요. 4의 a제곱 곱하기 4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요거를 좀 정리해서 근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되나요? 네. 어떻게요? 김재주. 근데 왜 된다고? 된다고. 그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그럼 두근의 합 구해볼게요. t의 두근의 합인 t알파 더하기 t 베타를 구한다면 두근의 합을 구한다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무조건 양수네요. 그죠? 그럼 두근의 합은 무조건 양수고요. 두근의 곱도 구하신다면 뭐가 돼요? a분의 c가 되죠. 양수네요. 두근을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 나왔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 중에 하나 양수, 하나 음수 불가능하죠. 맞죠? 하나 양수, 하나 영 불가능하죠. 뭘 수밖에 없어요. 중근인데 양수인 중근을 가진다. 누가요? t가. 됐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 그래프를 그려냈을 때 이 그래프요 는 y에서 그래프를 그려냈을 때 최고차에 대해서 4의 a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판별식 d가 0이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원래는 판별식 d가 0이다를 이용하면 안 되는 문제였지만 돌고 돌아서 이걸 써도 된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다이렉트로 판별식 d가 0이다 쓰시면 원래 안 돼요. 케이스 나눠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음수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양근, 음근 가지는 구조가 되게 이야기를 정리하시면 된다. 그 얘기. 나머지 계산이니까 해보시고요. 로그 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나오면, 오늘은 안 했네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로그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로그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진수조건, 미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로그 법칙은 진수조건, 미조건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부터 문제에선 진수조건이나 미조건을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예시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거든요. 2로그 x 더하기 2로그 x 마이너스 2는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로그 x 더하기 2로그 x 마이너스 2는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로그 법칙 이용하면 이 식이 나나? 2로그 x, x 마이너스 2는 3이다나? 같은 식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이거 풀면 진수조건, 미조건부터 하셔야 됩니다. 진수가 0보다 크다,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럼 x가 0보다 크고 x-2가 0보다 크니까 겹치는 건 x가 2보다 크다만 들어옵니다. x에 1 넣을 수 없어요. 1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정하에 얘를 정리하면 2로그 x, x-2는 3이니까 2의 세제곱은 x, x-2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 x-4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x 얼마 나와요? 4 나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다고요. 왜요? 진수조건이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됐죠?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진수조건 쓰면 x-2 이게 진수죠?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네.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가 달라요. 그럼 이런 가정하에 이야기하면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의 해법으로 가면 양수니까 양끝값 0으로 만드는 거 0하고 2죠. 0과 2의 양끝값이라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리하면 똑같죠, 얘랑은. 그럼 x가 뭐 나오냐면 4랑 마이너스 2 나오는데 4랑 마이너스 2가 이 진수 조건에 둘 다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근이 이 두 개가 됩니다. 달라요, 이야기가. 그래서 진수 조건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답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진수 조건을 안 써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그 진수 조건을 무조건 넣어서 정리해야지만
풀리게 만듭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잡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뭔 일을 했나 생각해봤는데 하나도 없네요. 그럼 그냥 일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자.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요즘 본인이 뭐 재밌는 일 했다. 없죠? 그래요. 뭐 재밌는 거 없는데? 어제 친구랑 만나서 저녁 먹은 거 같은데. 응, 친구랑 그냥 저녁 먹었습니다. 응? 근데 군대 계신 안 돼. 너무 무서워서 니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넌 공부하기로 했는데 안 하잖아. 필기 하나도 안 했잖아. 필기 할 거라고 그랬잖아. 필기 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럼 학원에 왜 나와 이 새끼야? 선생님이 나중에 현우 때리면 꼭 말리세요. 알겠죠? 자, 오늘 문제 마저 내 거 만지지 말랬지. 내 물건 만지지 마세요. 자, 문제 마저 2개만 더 풀게요. 정신 차리세요. 제일 열심히 안 하는 거 왜 이렇게 제일 힘들어합니까? 피곤하죠?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자, 기본 문제 5-5번 보겠습니다.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2번이요. 2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 밑이 오고요. 지수 부분에 로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로그에는 밑이 없네요. 상용 로그입니다. 밑이 x고요. 지수 부분에 로그가 들어있습니다. 로그 오네요. 여기도요. 똑같죠? 얘랑 얘가. 그리고 얘랑 얘가 똑같죠? 근데 사실 4개는 똑같은 친구입니다. 보시면 5의 로그 x잖아요. 얘랑 얘의 위치 바꿀 수 있죠. 그죠? 로그 법칙 쓰면. 그래서 x의 로그 5제곱과 같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 있네요. 로그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미조건 진수조. 맞아요. 수업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조건 진수 조건이에요. 로그 법칙을 쓰기 전에 미조건 진수 조건을 해야 되고요. 진수 x, 진수 5니까 생략, 진수 x, 진수 5니까 생략.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야기는 x는 0보다 크다를 깔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거 로 통일해서 할 겁니다. 지금 x가 로그 형태를 띠고 있나요? 지수 형태를 띠고 있나요? 다항식 형태를 띠고 있나요? 다항식이죠. 지수 부분에 로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지수 x는 밑에 있잖아요. x의 거듭제곱 형태예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라 얘가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걸 그래도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 숫자가 애매하니까요. 잠시 t라고 치환해볼까요?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3t 더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5는 0이래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입니다. 그럼 t는 얼마죠? 1 또는 5가 됩니다. 그리고 t가 뭐였어요? x의 로그 5제곱. t가 뭐였어요? x의 로그 5제곱. 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수의 거듭제곱했는데 1이 나왔대요. 어떤 수의 거듭제곱했는데 1이 나왔대요. 1이죠. 그 다음에 어떤 수의 거듭제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x를 구하는 방법은 뭔가요? 이거 x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랑 위치 바꿔볼까요? 5의 로그 x가 5의 1제곱. 그럼 로그 x가 얼마라는 거예요? 1이요. x가 얼마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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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그대로 미치고요. 올라있던 친구 내리고요. 내려있던 친구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x는 1과 10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번 풀죠. 어차피 1번 다 풀 거였어요.
1번 풀겠습니다. 이상한 얼굴 하지 말아요. 집중하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자, 1번. 2번 풀고 나서 1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2번은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꿔버렸었죠. 이거랑 이거의 위치를 바꿔서 이야기가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 거는 거듭제곱 있어서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꿔봤자 원래랑 똑같네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적어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한다고요? 양변에 로그를 씌웁니다. 근데 그 로그의 밑이 얼마인지는 지수에 있는 요 친구의 밑을 취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x 로그 x 빼기 1000x 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넘겨서 는으로 만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진수의 옥에 로그를 취한 거죠. 근데 이 로그의 밑은 얼마여야 된다고요? 위에 있는 이 친구랑 똑같아야 됩니다. 생략돼 있으니까 사실은 10인 거죠? 10. 상형 로그를 취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2나 3이면 2나 3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야 구조가 똑같아져서 그래요. 현우, 앞에 봐. 똑바로 앉아. 여기 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진수예요. 진수입니다. 거듭제곱 되어 있죠. 진수가 땡땡땡에 거듭제곱 되어 있어요. 우리 거듭제곱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양변에 로그 취하면 로그 x. 여기 봐. 다른 분들도 주무시는 분들 여기 봐요. 이건 이 해법 모르면 못 풉니다. 로그 x 곱하기 로그 x만 남죠. 좌변은 이거 남고요. 우변은 로그 땡땡땡인데 곱셈이네요. 진수의 곱셈은 전체 덧셈이죠. 그래서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x 제곱이에요. 그럼 이 x 제곱의 제곱은 앞으로 떨어지겠죠. 이 친구 뭐가 반복적으로 나오겠나요? 로그 x가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t로 치환하면 t제곱은 이거 얼마예요? 3이죠. 플러스 2t입니다. 넘겨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라 t는 얼마예요? 3 또는 1인데 t가 뭐였죠? 로그 x입니다. 로그 x예요.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네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x는 10의 세제곱이거나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어떻게 푼다고요? 로그를 씌웁니다.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별로 없을 땐 로그를 씌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넘겨서 시작했죠? 통째로 로그를 씌우면 불가능해요. 왜 통째로 로그를 씌울 불가능하냐면 우변에 로그를 씌우면 지금 0이잖아요? 0에 로그 씌우면 로그 0 얼마죠? 로그 0 얼마예요? 모르죠? 없으니까요. 진수 조건에 의하면 진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는 0 구조에서 양변에 로그 씌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넘긴 거예요. 됐죠? 네.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혹시 과제 해온 거 중에 질문 있습니까? 과제 해온 거 중에 질문 있나요? 없나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 안 해드릴 겁니다. 왜 안 돼? 지금부터 군대 귀신 이야기 한 번이라도 더 하는 사람은 추가 문제 드릴 거예요. 되게 돌아다녀. 자,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든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시면 수업 나갈 거야. 그래도 시험 내일 하나. 그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 안 됩니다.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똑같습니다. 오늘 공부 안 해온 새끼가 내일 할 리가 없어요. 할 거예요. 안 합니다. 합니다. 안 합니다.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선생님이 오늘 채점하고 내일 드린 걸 봐서 주말에 100개를 그려오시면 됩니다. 싫어요.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모르겠어요. 안 그려올 거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그려오면 혼내겠죠. 다 안 그래. 선생님이 숨겨놨던 마법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지팡이 휘두르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질문 없습니까? 빨리. 안 그러면 수업을 해야 돼. 질문. 사이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궁금하지 않은 거 질문하지 말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자, 요즘 본인은 이런 고민이 있다. 키가 작아요. 미안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 없는 영역이네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해 줄 수 없는 영역이죠. 그거요. 선생님이 그 전문가도 아니고 이건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다. 말해도 됩니까? 부모님도 작으신 편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빠는 딱 중근이 몇인데? 그러면 충분히 더 클 가능성이 있죠. 3. 낮지 않아? 왜 밤에 일찍 주무세요? 밤에 일찍 주무시고 고른 영양을 섭취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어제 8시 반에 잤어요. 몇 시에 일어났나요? 8시.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네,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사이를 자도록 하세요. 12시, 밤 12시, 1시가 수면 시간에 들어가게 주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고민 해결해드렸습니다. 좀 다른 거 고민 있으신 분? 채우 고민 있죠? 고민 말해보세요. 채우 고민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자요. 잠을 많이 자는 이유는 선생님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몸이 진짜 피곤해서 많이 자는 경우도 있는데, 심리적인 보상 때문에 많이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피곤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자는 거는 괜찮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오래 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자는 걸로 보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자는 거 말고, 다른 행위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한번 해보세요. 물론 자는 게 개행복하긴 하죠. 개행복하긴 한데 어느 순간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는 시간이 조금 아깝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있는데 너무 자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데 정말 많이 자야지 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짧은 기간에 키가 많이 크더라고요. 또 키 얘기가. 예, 그래서 진짜로 키가 많이 크는 학생들은 짧은 기간에 많이 자긴 합니다. 막 12, 3시간씩 자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넌 안 크. 빨리 크는 친구들은 빨리 크면서 아마 너희들 중에도 있을 텐데요. 무릎이 있죠, 무릎에 무릎 있어요? 무릎이 있죠? 무릎에 이제 키가 너무 빨리 크니까 피부가 못 따라와가지고 피부가 이 방향으로 찢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크고. 좀 마른 친구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있죠? 여기 다리가 이렇게 찢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친구들이. 여기 단단지 부분이 돼진 겁니다. 갑자기 살찐 거예요. 네. 알겠죠? 아닙니다. 네. 자, 시험 기간이 10시에서 10시. 그거는 시험 기간에 많이 자는 건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잠을 자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서 많이 잤을 가능성이 있고요. 시험 끝나고도 그만큼 잤나요? 시험 끝나는 날? 시험 끝나는 날도 그렇게 잤어요? 친구들하고 안 놀고? 아니죠. 친구들하고 그날 늦게까지 놀고 조금 잤죠. 네, 집에 빨리 와서 저그 주는 집에 빨리 와서 잤어요? 그 주 주말에는? 그냥 늘 똑같아요. 그래요? 12시간씩 자야 돼요? 매일? 그냥 10시간 아, 그래요? 그러면 농담 아니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기 호르몬 문제 때문에 잠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이렇게 많이 자기 전에, 이게 오래되기 전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가정의학과 이런 데 가면은 어느 정도 호르몬 검사 이런 거 해줄 겁니다. 낮잠이랑 밤잠이랑 합쳐서 10시. 낮에 잔다고요? 낮에 자지 마세요. 낮에 자는 건 30분 이내로 자요.
낮에 자려면 밥 먹고 나서 30분 이내로 자야 되고 2시간 이상 자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돼요. 잘 병원에 가세요. 전자장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낮에 주무실 거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새 봅니다. 자, 고민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고민 없으시면 선생님이 지목할 겁니다. 가영이 네? 고민 있습니까? 있잖아요. 자,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면 시간이 되게 적당한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사이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양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새벽 2시에 자는데 괜찮은데요?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에요. 버리도록 하세요. 아무리 늦어도 1시쯤엔 자도록 하세요. 늦게 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차라리 아침에 무언가를 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대학 갈 때까지 보는 시험은 다 아침에 보고 시험을 다 아침에 보기 때문에 몸의 리듬을 그쪽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올빼미형이다, 야간에 공부를 해야 잘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낮에 쳐놓은 거예요. 낮에 쳐놓고 밤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밤에 공부해야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학 가시면 밤새 원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가면 밤 늦게까지 매일매일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학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가려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대학부터 가야겠죠? 대학을 가려면 낮에 공부하시고 밤에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드리면 시험 기간, 이번 기말고사 시험 기간 때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 안 했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던 분들 계셨죠? 저는 잠 안 자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그래도 아직 못 끝냈는데 어떡해요? 라는 이야기하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셨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미리미리 하세요. 밤에 못 자고 공부하시지 말고 평소에 미리미리 하세요. 평소에 미리미리 했는데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본인 역량을 넘어서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공부가 길이 아닌 거겠죠? 네, 그 정도 역량이 소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낮에 무언가를 하시는 버릇을 들이세요. 최소한 대학 가기 전에. 대학 간 이후에는 상관없습니다. 대학 간 이후에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학교는 학교 시험 중에서 오후에 보는 시험들도 있고요. 밤에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네, 학교 교수님 말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공부를 하던 놀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밤늦게 놀던 새벽까지 놀고 밤새서 놀던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은 제도권에 있는 학생이잖아요. 무조건 밤에 자고 낮에 공부하시는 버릇을 들이세요. 네. 가능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버릇이 제일 좋긴 합니다. 제일 좋긴 한데 빡세죠. 네, 빡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를 늘 1등으로 갔어요.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하지 않고 밥 먹고 그냥 바로 학교 갔어요. 밥 먹고 씻고 바로 학교를 갔어요. 몇 시에 선생님 6시 반 정도에 일어났어요. 6시 반에서 7시쯤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씻고 그냥 바로 학교 갑니다. 씻고 밥 먹고 바로 학교 가서 아침에 학교 교문을 열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교문 열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실 문 따면서 들어가고 문 따면서 들어가서 아침에 교실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해요. 선생님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렇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피곤하면 그때 좀 잡니다. 그때 좀 자요. 네. 자는 한이 있어도 학교에 무조건 먼저 나갔었어요. 가능하면. 왜요? 집에서 자면 엄마가 미워하는데 학교에서 자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매일 공부할 수는 없죠. 매일 공부할 수는 없었는데 최소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찍 가서 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터디 카페 가면 맨날 열심히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 가지만 안 하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시네. 네, 안 해요. 마음만 있고 안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스터디 카페에 가서 안 가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그러려면 친구랑 가지 마시고요. 혼자 가세요. 아, 혼자 가던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 없는 데를 가면 되죠.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못 가죠. 애들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유혹에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유혹이 없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있으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몰려다니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 친구 하나가 음료수 먹으면 야 음료수 먹으러 가자고 따라가고 또 다른 놈이 가면 또 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음료수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아니야 이 문제까지만 풀고 갈게 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친구들하고 다니지 마세요. 저희가 갈 스터디 카페가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없어요. 왜 퇴출당했습니까? 녹음되고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녹음되고 있어요. 억울하게. 왜? 어떻게 됐는데?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가시면 같이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부는 혼자 하세요. 유혹 있는 쪽에 가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 스타일을 만들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혼자서 하세요. 스터디 카페 가지 말고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엄마한테 감시해달라고 하세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놀고 싶죠. 놀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자, 이따가 4교시에 그래프 그리는 거 시험 볼 건데 선생님이 새로 만들까 하다가 되게 귀찮아가지고 우리 프린트 드렸었던 거 전부 다에 그대로 냈습니다. 10개 그대로 냈고요. ABC 3개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옆 사람 걸 봐도 같은 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ABC가 뭔 소리야? 이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옆 사람 걸 봐도 다를 겁니다. 나도 안 봐. 10문제고요. 한 문제까지는 통과. 두 문제부터는 추가 과제가 금요일날 나갈 겁니다. 네. 네. 두 개까지. 안 알려줘. 두 개까지. 안 돼. 아니, 안 돼. 너무 빡빡하네. 안 돼, 안 돼. 없어요. 안 돼. 원래 다 맞아요. 하나 이 10개를 30분 동안 못 그린다고 그러면 선생님 수업하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2개 정도 해주세요. 싫다고. 10분 쉬었다가 맞아죠. 아니. 아 진짜